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금도장전입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마을 가난한 농부 진명이가 살았습니다. 감나무를 가꾸며 곶감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던 진명은 성실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지요. 진명이는 곶감을 만들고 나면 꼭 하나는 꼭 마을 선앙당에 하나씩 올려두곤 했지요. 나름의 미신이랄까, 농사가 잘 되어라 하고 복을 비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나름대로 소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고을의 탐관오리가 부임하여 상황이 달라졌어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기 시작했지요. 이방, 내 이 마을을 크게 잘 되게 할 것이야. 그런데 고을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몸이 잘 지내야 한단 말일세. 이 관아는 너무 낡고 좁네. 먹을 것 또한 소박하기 짝이 없구만. 바로 시정토록 하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아이고, 그럽시오. 제가 어련히 잘하겠습니다요. 여봐라, 오늘부터 바치는 세금과 곡물을 2배로 늘려라. 아니, 이방 지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이게 아닙니까요? 죄송합니다요. 보아하니 이 마을 백성들은 잘 살고 부귀가 넘쳐나니 3배로 늘려라. 아니, 그러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지 않으리오리까?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맨날 게으름만 피우는 못난 놈들에게까지 내 아량을 베풀 수는 없느니라. 해서 그 날부터 마을의 곡물이 3배로 늘어나고 포졸과 이방이 집집마다 곡물이며 밥그릇, 숟가락까지 수탈해가는 통에 마을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농부 진명도 피할 수 없어 많은 곡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만든 곶감을 다 털리 빚까지 생간 농부 진명은 처참한 마음의 선앙당에서 빌고 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명이 외쳤습니다. 신령님, 귀신님, 도깨비님, 저 좀 살려주시오. 저 좀 살려주시오.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우락부락한 몸에 뿔이 달리고 눈썹이 잔뜩 난 도깨비가요. 진명이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농부 양반, 나를 찾던데 나도 묻고 싶은 게 있네. 올해는 왜 곶감이 없나? 아니, 이보시오, 도깨비 양반. 내 이야기 좀 들어보소. 탐관오리가 부임의 고열을 짜먹으니 내 너무 힘이 들구려. 그간 열심히 곶감 농사를 해 바쳤으니 나 좀 도와줄 수 없소이까? 고열을 짜먹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소젖을 짜서 우유를 마신다는 말이렸다. 도깨비는 우둔하여 농부의 말을 반만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너무 인생이 고달프단 것이오. 나는 내가 인색하여 나에게 곶감을 하나만 주어서 짜증이 난 터였다. 헌데 내가 오해한 듯하이 참말 미안하구먼. 선앙당 도깨비님,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탐관오리 때문에 올겨울을 어찌 버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곶감을 바치지 못해 화가 나셨다면 부디 용서하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소서. 그러자 도깨비가 품 안에서 황금빛 나는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다. 곶감을 만들기 힘들 정도로 힘들단 말이렸다. 그럼 내 아끼는 황금 도장을 줄 터이니 잘 써보거라. 아니, 이게 무엇이오? 금덩이를 주는 것이오? 이건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도깨비의 보물, 황금 도장이다. 이리이리 저리저리 쇽하고 꽝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도깨비가 알 수 없는 손짓과 함께 말을 했습니다만 농부인 진명이는 도통 그 뜻을 알 수 없었지요. 도깨비는 갑자기 흥에 겨워 노래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도장은 절대 사람에게는 써서는 안 되렸다. 말을 마치곤 도깨비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일인가?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구먼. 해서 그날부터 농부 진명은 황금 도장의 쓰임새를 알아보길 궁리했지요. 아무도 못 훔쳐보게 밤의 방 안에서 꽁꽁 숨어 궁리했지요. 도깨비의 손짓을 흉내낸 후 종이에 도장을 꽝꽝하고
찍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쓸모가 있긴 한 건가? 그냥 어디다 팔아버려야 하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밤중에 진명이는 도장을 꽝꽝 찍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찍어댔는지 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로요. 꽝꽝 소리를 옆집에서 듣고는 아이고, 저기 저 집 처자 죽어나겠구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진명이는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손짓을 하고 방바닥에다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러다 자포자기하며 혼잣말로 아이고 이러다 구들장 다 꺼지겠구나. 그런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구들장이 꽝 하고 꺼지는 게 아니겠어요? 쾅 하고 내려앉은 구들장에 거꾸로 처박혀 진명이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하늘과 땅이 뒤집혔다. 이게 뭔 일이냐? 아이고 두야. 진명이 꺼진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며 깨달았고 외쳤어요. 오호라. 손짓을 이리이리 저리저리 쇽한 후 도장 쾅 찍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로구나.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진명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황금 도장을 써보기로 했지요. 진명이는 자신이 가진 몇 대기의 감나무 밭에 가서 바라봤습니다. 과연 내 생각대로 될까? 감나무에 이리이리 저리저리 쇽쇽 황하며 감이 열려라. 도장을 찍은 곳에서부터 빛이 감돌더니 갑자기 가지 사이사이 송글송글 감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랑이 피는 봄 기운 가득한 때의 감이라니요. 참 별일입니다. 열리려면 몇 달이 더 지나야 하는데 도장 덕분에 감을 한아름 딴 진명은 너무 행복했답니다. 해서 그날부터 매일 감을 무지막지하게 팔아댔지요. 자, 어렵게 구한 것이 옳시다. 감이요. 곶감도 아니고 홍시말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이 봄에 홍시라니. 허, 도깨비가 요술을 부린 모양인지 요새 감이 나오더라니까. 저 건너 고을에서 왔다는구먼. 맛도 기가 막히는군. 거기가 어디오? 나도 가서 사야겠어. 이리하여 진명이의 감은 불티나게 팔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정말 도깨비님의 큰 선물이구나. 이럴 게 아니다. 감나무뿐이랴? 땅을 더 사서 귤나무, 오얏나무, 수박, 참외, 온갖 과일이란 과일을 다 농사지어야겠다. 한편 진명이의 고을 관아에서는 이방이 심상치 않은 징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박, 진명. 이게 무엇이야? 말씀하신 대로 곶감을 곡물을 바쳤습니다. 그래 알겠네. 잘했어. 진명이 나가고 나자 이방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타. 저 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물을 내지 못해서 고리까지 빌려 돈을 내던 이인데 어디서 갑자기 전년의 3배에 달하는 곶감을 가져왔단 말이야. 뭔가 냄새가 나는구만. 그런 줄도 모르고 진명은 묘목들을 사러 건넌 마을 시장에를 갔지요. 우마차에 타고 마을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한 처녀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보시오, 처녀. 무슨 일로 그리 구슬피 울고 있어? 다름이 아니오라. 제 이름은 보리라 하온데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십니다요. 헌데 다름이 아니라 죽기 전에 수박을 먹고 싶다 하셔서 장을 다녀왔지만 봄인 만큼 어디에서도 수박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곧 소천하실 듯한데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드리는 불효 손녀가 되어 오옵니다. 진명이 보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섬섬 옥수의 계란처럼 조망만한 얼굴과 달리 가슴에는 수박 두덩이만한 가슴이 봉긋하게 튀어나와 있었지요. 진명의 그곳이 마치 오이처럼 일어났습니다. 사심을 잠시 치워두고 진명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서 처녀 보리에게 말하기를 이보 처녀, 내 수박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소. 자, 이마차를 타고 같이 가지요. 혹 이 몸을 어찌하려는 것은 아니시지요? 소녀 겁나와요. 허허, 내 선심을 베푸려 하는 것이니 너무 의심치 마시오. 해서 보리와 진명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명이 수박씨를 가지고 밭을 가며 말하기를 내 잠시만 수박을 가지러 갔다 올 것이니 하지만 절대 나를 따라와서는 아니 되오. 내가 뭘 하는지도 봐서는 아니 되고 약조하겠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문득 그의 소매춤 사이로 금속의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금 도장이었는데 보리는 그것만 보고 혹시 자신을 해하려 하는 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미쳤지. 어쩌자고 이 낯선 일을 찾아왔나? 홍 나를 해코지하면 어쩌냔 말이야. 해서 볼이 진명의 말을 무시하곤 몰래 진명의 뒤를 밟았습니다. 보니 바까운 데에 진명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늦봄인데 감나무에 감이 맺혀 있었지요.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명이가 수박씨를 뿌리고 황금 도장을 찍자 순식간에 새싹이 돋고 잎이 자라더니 수박까지 자라나는 게 아니겠어요? 보리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던 듯 시치미를 뗐답니다. 진명이 수박 2통을 들고 돌아오며 말하기를 하나는 처자의 할아버님께,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먹읍시다. 보리는 아무 일 없던 듯 시침이 뚝 떼며 말했지요.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어찌 여름도 아닌데 이리 큰 수박이 있사와요? 진명은 둘러대느라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그 뒷마당에 석빙고가 있어 작년에 딴 수박을 꽝꽝 얼려놓았소. 허허허. 물론 꽝꽝 얼었다. 녹은 수박이라기엔 너무 싱싱했지만요. 마당의 탁상에 앉아 진명은 양손으로 수박을 쪼갰습니다. 수박씨와 수박즙이 보리의 얼굴에도 튀었습니다. 이런 미안하오. 어머, 괜찮아요. 달기만 하답니다. 둘은 맛있게 수박을 먹어치웠지요. 봄에 수박을 먹으니 기분이 그리 이상하고 좋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죠. 진명은 보리에게 첫눈에 반했고 보리는 진명의 황금 도장을 훔치고 싶은 유혹에 가득 찼답니다. 수박 맛있게 먹었사와요. 이 수박이면 할아버님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처자, 다음에 와서 또 만난 과일 잡숫고 가시오. 호, 감사해요. 염치 없지만 또 들리겠어요. 바로 진명의 도장을 훔치기 위해서였죠. 며칠 뒤 보리는 진명을 다시 찾았답니다. 수수하던 보리는 예전과는 딴판인 모양새였어요. 입술을 바르고 분칠을 하여 은은한 향이 났고 꽉 끼는 저고리로 몸매가 비쳤답니다. 아, 미칠 것 같구나. 저 가슴팍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다. 안녕하시와요. 오랜만에 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엔 저희 할머니가 참외를 드시고 싶다 하셔서. 참외라? 알겠소이다. 참외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걸 싸가시오. 그런데 어쩌지요? 이리 밤이 늦어 집에 돌아가기 무서운데. 그건 걱정 마시오. 우리 집 새로 지어 더 넓어졌소이다. 과연 그간 과일로 번 돈으로 집을 몇 칸 더 늘린 것이었지요. 둘이 수다를 떨며 과일을 먹는데 보리가 슬쩍 술병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건 받기만 해서 답내로 좋은 술을 가져왔사와요. 자, 한 잔 받으시와요. 허허, 그럴까? 한 잔 따라주시오. 자, 한 잔 쭉 드시지요. 아주 독한 술이었지요. 어이구, 이 술 꽤나 센데? 소도 쓰러지겠구려. 호, 농담도 참 재밌는 양반이셔. 아, 그런데 봄이라 그런가? 왜 이리 덥지? 그러면서 보리는 가슴팍을 살짝 열었어요. 풍만한 가슴골이 그 사이로 보여 진명은 아주 미칠 지경이 되었어요. 처자, 이리 와서 술 한 잔 더 따라주시오. 보리가 가까이 와 몸을 붙여 술을 따르고 팔짱을 꼈답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려는 술수였지요. 몇 분 안 지나 진명은 술에 골아 떨어졌지요. 보리가 진명의 품 안에서 황금 도장을 꺼냈어요. 이제 우리 집도 부자가 될 수 있겠어. 한번 해볼까? 그러나 보리에겐 도깨비 도장의 술법을 몰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해서 취해 쓰러진 진명에게 물어보았어요. 저 진명씨, 전에 어쩌다 봤는데 이상한 손짓을 하더라요.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 이리저리 쇽쇽. 이리저리 쇽쇽하면 어찌하오? 진명이 팔을 이리저리 휘저었지만 술에 취해서인지 도통 무슨 몸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리는 도장을 가져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진명이 취한 도중에 실눈을 뜨고 보니 보리가 자신의 황금 도장을 가져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진명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앞불싸. 큰일이다. 헌데 술에 취해 몸을 잘 못 가누겠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 참, 이걸 어째?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모르는데 그냥 금은방에 팔아버려? 그것도 못 알아들어 어쩌시오. 내 손짓을 알려줄 터이니 그냥 처자 가져다 쓰시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명은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했어요. 그 도장은 쓸 때마다 수명이 한 달씩 줄어드니 나는 더 못 쓰겠소. 뭐라고요? 아니, 이거 참 요물이로구나.
내 손짓을 딱 한 번만 알려줄 터이니 그 도장을 잠시 줘보시오. 안 돼. 그러다가 빼앗아가면 어째요? 아니, 처자는 속고만 살았어? 수박도 주고 참외도 줬는데 도장이라고 못 줄까? 보리는 마음이 흔들려 그만 도장을 진명에게 넘기고 말았어요. 자, 잘 보시오. 손짓을 이리저리 쇽쇽. 진명은 죽을 힘을 짜내어 손짓을 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꽝! 도장을 보리의 허벅지에다 찍고 외쳤어요. 보리는 내 말만 따르는 여종이 되어라 얍. 갑자기 보리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넋이 나가 풀썩 주저앉았어요. 나를 업어 방이다. 좀 들여놔라 얍. 그러자 보리가 진명을 업어 방 안에 들여놓고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지요. 진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보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꼿꼿이 앉아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잠도 안 자고 하라는 대로 하다니. 대단하구나. 그 날부터 진명은 보리를 여종으로 부리며 살았어요. 밥이면 밥, 잠자리면 잠자리. 뭐든 자신의 말을 듣는 욥으로 돌변했죠. 다만 넋이 나가버렸는지 그 외에는 도통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도깨비가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인가? 조금 무섭구먼. 그래도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둘이 되니 기뻤어요. 비록 말이 없고 황금빛 흐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았지만요. 진명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도장을 찍어 과일이 열리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도장을 보니 이럴 수가. 황금빛이 점점 탁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도장을 쓸 때마다 그 힘을 잃어 차츰차츰 색이 옅어지는 것이었어요. 이런 큰일이다. 이 도장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닌가 봐. 앞으로는 정말 신중히 써야겠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이방이 나타나 진명을 불렀지요. 진명이라는 자 있는가? 관아에서 조사를 나왔네만. 무슨 일이십니까요? 자네가 갑자기 어디서 그리 큰 돈이 생겨 집도 사고 땅도 샀는지 조사하러 왔네. 진명은 속으로 놀랐어요. 황금 도장을 또 누군가에게 들키면 어찌하겠어요. 해서 진명은 눈을 질끈 감고 이방에게 황금 도장을 찍었어요. 이 앞 관아에 가서 아무 문제 없다고 둘러대라 얍. 아이고, 아무 문제가 없구먼요. 쇳내는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장의 색은 한층 더 흐려졌어요. 일단 이방에 입을 막긴 했지만 관아에서 또 조사를 오면 어찌해야 하지? 그래, 과일은 팔면 사라지나 사람은 남으니 보리처럼 내가 부릴 사람을 더 만드는 거야. 도깨비가 하지 말라던 금기를 넘어 진명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허나 내 더 이상 다른 일을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때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한 아주머니가 계시지 않겠어요? 여보시오. 다름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있어. 행적을 알까 물어보려 합니다. 보리라는 소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수하고 착하게 생긴 가슴만 큰 무식한 년입니다요. 보리모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명은 고개를 도리도리하고는 돌아와 보리를 보았어요. 보리는 넋이 나간 채로 밥을 짓고 있었는데 어딘가 참 슬퍼 보였습니다. 저 처자도 자신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빼앗아 버렸구나. 하지만 또 다시 나 홀로 남기는 싫다. 이를 어쩌면 좋아. 진명은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떠올리길. 그래, 보리를 하나 더 만들어. 하나는 내가 갖고 원래 보리는 자유롭게 해주자. 해서 보리의 허벅지에 다시 도장을 찍으며 말하기를. 이리저리 쇽쇽 얍. 보리는 둘이 되어라. 한이 펑하고 황금빛 연기가 퍼지더니 또 다른 보리가 생겼지요. 진명은 또 다른 보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 곁에 남아 시중을 들고 말상대도 좀 해주어라. 그리고 원래 보리는 다시 도장을 찍어 자유롭게 살게 하였지요. 진명은 자신의 몸에다가도 도장을 찍어 분신들을 만들고 그 분신들이 과수원 일을 돕게 했답니다. 이제 황금 도장의 힘은 거의 남지 않아 몇 번 더 쓰면 부서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포졸과 호방이 나와 외쳤어요. 이보 진명이란 자 있어? 이 집에 사람이 드나든 자가 여러 명인데 그 정체를 조사하려 나왔소. 호방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죄다 똑같았어요. 호방은 놀라 소리치기를. 도깨비다. 도깨비. 죄 다 같은 얼굴을 한 도깨비를 쳐 죽여라. 진명도 그에 지지 않고 말했어요. 일꾼들은 모두 포졸들과 싸워라. 대난투가 벌여졌습니다. 포졸 5명과 진명의 분신 20명이 싸웠고 그 결과 진명의 분신 8명이 죽고 포졸들과 호방을 붙잡았지요. 나는 그저 부자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리 나를 괴롭히는가? 그것도 모르는가? 사또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지. 이 마을 제일로 부자이면서 어째 사또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 하나 없느냔 말이야? 사또가 있는 한 내 자유롭지 못하겠구나. 해서 진명은 사또를 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터였는데 하는 짓이 점점 대담해졌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엔 언젠가부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살만해졌지요. 사또의 덕이 하늘에 닿았는지 백성들이 모두 사또의 이름을 칭송하옵니다. 그러한가? 사또의 얼굴과 똑같았지만 사실은 진명이었습니다. 진명이 자신의 얼굴에 도장을 찍어 사또의 얼굴로 만들고 진짜 사또는 분신들을 시켜 죽인 것이지요. 이제 아무도 진명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생들이 가끔씩 진명을 기쁘게 해주었고 자빌들과 송사는 호방과 이방이 처리해 주었지요. 게다가 세금도 전년과 똑같이 내게 하니 사람들이 기뻐했답니다. 진명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듯하구나. 내 도장을 더는 쓸 일이 없으니 또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게 아예 부셔버려야겠다. 해서 진명은 망치로 도장을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도장이 부서지자 자신의 분신들도 하나씩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더니 말했어요. 진명의 분신, 내 이놈. 내 분명 사람에게 도장을 쓰지 말라 했는데 어기고 이제는 도장을 부셔? 도깨비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명의 분신이라니요? 이 녀석은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 놈이구나. 진짜 진명은 예적 포졸들과 싸울 때 죽었고 그때 살아남은 녀석들 중 하나인 내가 아직도 혼자 자신이 진짜인 줄로 아는 것이지. 뭐라고요? 내 그러게 과욕을 부리지 말라 안 했나? 뭐 상관없나? 곧 사라질 터이니. 안 돼. 펑. 그 말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진명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덕을 쌓은 사또가 신선이 되어 우화등선했다고 믿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